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남구 가벌이 남구 하나로 합쳐지고 북강서 가벌이 북구 가벌과 강서구 세 곳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궁금한 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의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 줄어든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18석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의 숫자는 그대로라서 정말 참 다행이다라고 평론하고 싶고요. 또 우리 부산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아주 대형급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숫자 그대로 꼭 확정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선거구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게 18석으로 유지가 된 부분에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부산에 지금 처리해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단 한 의석이라도 더 저희가 잘 지켜가면서 이 부산의 현안들이 좀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미 선거구 획정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도를 내서 네네. 이 총선 전까지 빠르게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선거구 획정은 뭐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만 잘 지킨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획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게리맨더링만 좀 유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총선도 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진 남구 화면 한번 보고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남구 갑을이었는데 남구 의석 하나로 현재 갑은 박수영 의원, 을은 박재호 의원 이렇게 두 분인데 그러면 두 분이 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네요. 네, 이제 두 분 다 정당에서 인정받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의 민심도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 수는 없지만 네네. 큰 이변이 없으면 두 분의 매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두 분이 매치가 된다 이러면은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선거구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박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남구의 구민분들과의 스킨십이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네. 그리고 트램부터 해서 남구 5 보급창이나 그리고 금융단지에 대한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일에 더해서 앞으로 남구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선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박수영 의원께서 남구 갑 지역에서 10,000표 차이로 대승을 거뒀고요. 또 박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남구 을 지역에서 1,500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선거구가 합쳐진다고 단순하게 산수를 했을 때는 박수영 의원이 조금 유리한 판세인 것이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지선과 대선 결과를 봐도 남구에서 여당이 좀 유리한 결과들이 계속 지속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선거를 하면 결과를 알 수는 없겠지만 박수영 의원이 조금 유리한 판세로 가진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현안이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이 될 예정지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원도심에 가까운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문제도 있고 트램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나 우암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제대로 일하실 분 그리고 제대로 국민들과 소통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부산 시민분들이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이끌어 가려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이 여당의 결집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북구와 강서구인데 이전에는 북구는 그대로 있고 강서가 가벌로 나누어졌는데 이번에 좀 거꾸로 됐죠, 그죠? 북구가 가벌로 나누어지고
강서가 하나로 됐는데 이게 인구 문제 때문인 거죠. 네, 아무래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도시가 이제 지어지고 하면서 많은 네.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30만 명 전후로 해서 이제 인구에 맞춰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갑을 그리고 강서구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선거구도 굉장히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구, 또 행정구역의 면적, 교통, 유동인구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획정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 낙동강 벨트에는 3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구 하나만 갖고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몇 가지 또 고려 사안들이 고려를 있군요.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지역은 그러면은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뭐 좀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시장 권한대행도 하셨던 변성환 지역위원장께서 현재 북강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서에 대한 부분으로만 별도로 이렇게 지역구가 마련이 된다면 이 지역위원장께서 그대로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북구에서 아이돌급으로 인기가 많으시고 굉장히 지역 관리도 잘 하고 계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만 집중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강서에 대한 지역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좀 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서구와 이제 북구 지역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긴 한데 비교적 유리한 지역이죠. 지금 뭐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 다 저희 여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하고 싶고 민주당에도 물론 뭐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겠지만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또 우리 김도읍 국회의원이 계세요. 워낙 지도자급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도 무리 없이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요. 또 북구 을이나 갑 같은 경우에도 후보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예찬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또 손상용 부의장 또 지역을 열심히 훑고 있고요. 또 주진우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부시장도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께서 이 경쟁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언제쯤 이 윤곽이 잡힙니까? 언제라고 뭔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재 영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이게 선거전을 펼치실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도 그리고 언제 윤곽이 나올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선거구 획정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결정이 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 선거구 획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야 그래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아닙니다. 이 안이 이제 국회에서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또 합의를 봐야 됩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봐야지 최종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야가 좀 첨예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속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쯤은 돼야지 우리가 좀 가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남아있는 좀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획정안이 확정이 되기까지. 네, 지금 이제 안이 국회의장한테 제출이 됐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제 송부가 됩니다. 그럼 이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이 동의 후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선관위의 제출안을 국회가 존중해 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때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태우는 바람에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번 총선 때도
벌써부터 또 그런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조정이나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의석에 대한 변동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산만 따지고 본다면 이제 18석이 그대로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선거구도 문제이지만 지금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정치의 도리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 당이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